If I asked you to take my virginity, would that be a problem? No, I don't see a problem. Where shall I go?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야한 영화를 기대하셨나요? 아니면 라스폰트리에라는 이름에 주목하셨나요? 이 영화는 상영될 수 없을 정도로 성에 대한 표현의 수위가 높고 자극적인 영상들로 가득하지만 사실 야한 영화는 아닙니다. 선정성에 있어서 다소 폭력적이라고 느낄 만큼 수위가 높은 장면들과 대사들이 난무하는데 왜 야한 영화가 아니냐고요? 영화 ним포매니악의 라스폰트리에 감독은 앞서 말한 일반적인 관객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라스폰트리에는 ним포매니악, 즉 색정증 환자를 통해 인간이 가진 본능과 욕망,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왜 라스폰트리에는 이렇게 인간을 고찰하기 위해서 하필 성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여 영화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제 생각엔 인간과 삶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는 성스러울 수도 혹은 취할 수도 있는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민낯, 날것의 것을 드러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ним포매니악이 19금을 넘어선 39금 영화라고 우스갯소리로 회자될 만큼 전라노출과 정사신이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야한 영화가 아닌 이유입니다. (2000년) 어둠 속의 댄서로 황금 종려상을 받기도 했던 라스폰트리에 감독은 현재 세계적으로 예술성과 독창성을 인정받는 훌륭한 감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논란의 중심이 되는 문제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과거 칸 영화제에서 나치 옹호 발언으로 당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몇 년 동안 영화제에 초대도 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당시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제가 이해하기엔 단순히 라스폰트리에는 나치를 옹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치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농담 내지 그저 순수하게 한 인간으로서의 히틀러에 대한 생각이 나왔을 뿐인데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매스컴이 논란거리를 원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인터뷰 당시 자신이 칸 영화제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네요. 어찌되었던 전 세계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게 좋았겠죠. 작품 얘기를 해보자면 라스폰트리에의 작품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보통 라스폰트리에의 작품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아주 좋다거나 아주 싫다거나. 아마 이러한 이유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날것에 대해 아주 낱낱이 집요하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에 엄청난 재주가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이것에 대해 다소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의 어두운 면에 대해 이해도 잘하는 편이고 비교적 비위도 강한데 불구하고 라스폰트리에의 영화 중에 몇몇은 끝까지 보지도 못한 작품도 있고 정말 너무 난해해서 이게 뭐지? 하는 작품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 라스폰트리에 영화를 니콜 키드먼 주연의 도그빌로 입문했었는데 그때 그 영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라스폰트리에는 일단 믿고 보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인정도 받는 동시에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대중들에게 문매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더욱 파격적인 소재로 등장하는 라스폰트리에의 고집과 소신에 있어선 개인적으로 정말 놀랍고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화 님포매니악은 프랑스의 국민 배우인 샬롯 갱스부르,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유명한 샤이아 라보프, 우마 서먼 등 톱스타들이 출연한 이 작품은 라스폰트리에의 우울 3부작 중 안티크라이스트, 멜랑콜리아를 이은 마지막 작품이며 볼륨 1과 볼륨 2로 나누어져 있어요. 총 8개의 챕터로 구성된 이 영화는 볼륨 1에서는 주인공 조의 20대까지의 시절, 볼륨 2에서는 그 이후 조의 중년 시절을 다룹니다. 먼저 영화 제목인 님포매니악은 색정증이라는 뜻으로서 정상보다 현저히 높은 성욕을 나타내는 경우를 뜻하며 여성의 경우에 님포매니악이라고 부릅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셀리그만이 우연히 만신창이가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주인공 조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조는 스스로 자신이 색정증을 앓고 있다고 말하며 스스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셀리그먼에게 고해하듯이 덤덤하게 자신의 인생사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I wouldn't know where to start. At an early age, I was mechanically inclined. Kinetic energy, for example, has always fascinated me. And my friend, let's call her B, always came up with the ideas. Playing frogs was one of B's classics. 조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 B와 어울리곤 했습니다. 조의 엄마와 아빠는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네요. 또한 아빠를 무척 사랑했지만 엄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She would climb up into the ropes and hang there for ages with the rope between my legs. The sensation we called it. 친구 B와 조는 성에 비교적 빨리 눈을 뜬 것 같습니다. Perhaps the only difference between me and other people was that I've always demanded more from the sunset. More spectacular colors when the sun hit the horizon. 저는 이 장면이 조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대사라고 생각해요. 조는 어릴 때부터 의사인 아빠를 따라 해부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Nervous, dorsalis, clitorius. This is an early stage in the life of an insect. As a quite young nymph, it was imperative for me to get rid of my virginity. Hopla. I kind of knew this boy, Jay, who had a moped. Hello? Hi. Hi. If I asked you to take my virginity, would that be a problem? No, I don't see a problem. Where shall I go? It's a fucking carburetor. I just can't work it out. You imagine that? It's not very good. Hmm? It's not very good. No, it bloody isn't.
제이보다 모터바이크를 잘 다루는 조. 3 and 5. Those are 또 Fibonacci numbers. 그걸 파보나치의 수열과 연결시키는 셀리그먼. 이렇게 조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어떠한 일들을 겪으며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셀리그먼을 통해 회상하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ним포매니악 볼륨 1, 저의 리뷰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폰트리의 감독과 ним포매니악의 배경을 설명하느라 지루했을 수도 있지만 다음 리뷰 2부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화 ним포매니악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World tree